육군은 시속 150마일의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멀리 비행할 수 있는 신세대 헬리콥터를 시험하여 전례 없는 민첩성, 기동성, 무기 및 표적 기술로 미래 2030년대 전쟁을 위한 새로운 전술 및 전략 기지들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미래 장거리 돌격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육군은 항공전 능력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면서 이전의 기술 경계를 더욱 넓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례 없는 속도, 연료 효율이 높은 엔진, 매연 및 안개 투과 센서, 장거리 고정 확도 적외선 표적 시스템, 자율 비행 능력, AI 지원 컴퓨팅 및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무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널리 논의되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은 범위와 속도입니다. 시코르스키 보잉과 벨 개발자에 따르면 이것이 새로운 FLRAA 항공기가 블랙호크의 속도와 사정거리를 2배로 높이는 이유입니다. 숫자로요? 우리는 약 300노트의 속도와 500km 이상의 전투 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 매개 변수는 너무 커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헬기 공중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FLRAA에 대한 토론에서요. 브릭, FVL, 교차 기능팀 책임자인 월터 루겐 장군은 워리어에게 시형 헬리콥터의 기술적 돌파구 중 일부는 상당한 새로운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리어와의 인터뷰에서 루겐은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유사 공중 공격 수행 능력, 적군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속도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즉, 범위가 2배로 늘어나기에 충분한 연료 효율성과 엔진 출력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보병, 보급품, 탄약, 심지어 인명구조 의료 지원까지 제공함으로써 적과 근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벨과 시코르스키 보잉 디자인은 모두 비행기와 같은 범위와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한 복합 구성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의 호버와 기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자체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벨의 V180 발로는 개발자들이 말하는 모드에 따라 수평 위치에서 수직 위치로 회전하는 신세대 물소리 유사 틸트 로터 기술에 의존합니다. 한편 로키드 시콜스키의 디파이언트 X는 동축 회전자 시스템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콜스키의 FLV 사업 개발 책임자인 제이 맥클린은 워리어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Z에 진입할 때 블랙호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2030년의 경쟁적인 운영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2배 더 멀리 그리고 2배 더 빠르게 비행할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객관적인 지역 내와 주변에서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전투 기능이 향상되면 현대전과 연합군 기동 전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속 공습을 위해 하강 각도를 더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짧은 가속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호버 위치에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기동성이 향상되면 항공기는 특정 전투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위험을 줄이면서 저고도 고속 작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호크 헬리콥터보다 치명적이고 반자율적이며 약간은 은밀하며 속도와 사정거리가 2배나 되는 것은 2030년까지 배치될 예정인 육군의 새로운 미래 장거리 돌격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용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블랙호크라고 부르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정확할 뿐 아니라 매우 환원주의적입니다. 네, 신형 항공기는 고병 수송, 매드백, 화물 운송 등 헬기 임무를 맡아서 전 모델의 용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FLRAA는 또한 2030년대 이후 전쟁을 위해 설계되고 있는 블랙호크로부터 임무 범위를 2배로 늘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육군 보고서는 이 새로운 항공기가 블랙호크를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증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몇 달 전 PEO 항공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중형 승강기, 전술 공격 및 의료 대피 능력은 육군의 H-60 블랙호크 다용도 헬리콥터를 증강시켜 전투 항공 여단에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거리 고속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미 2대의 항공기가 운항 중입니다. 하나는 벨 헬리콥터의 V-280 발러이고 다른 하나는 SB-1 디파이언트라는 시콜스키 보잉팀에 속해 있습니다. 육군의 FLRAA 경쟁에서 SB-1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따라 시콜스키와 보잉은 디파이언트 X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V-280은 4세대 틸트로부터 복합 구성으로 설계된 반면 디파이언트 X는 역회전 동축 회전자 블레이드와 백엔드 스러스트 프로펠러로 제작되어 엄청난 새로운 양의 속도와 비행 중 안전성을 달성합니다. 예상치 못한 매우 좋은 성과로 인해 FLRAA 프로그램은 예상했던 것보다 4년 앞서 출시될 것입니다. FVL 교차 기능팀장 브릭 월터 루겐 장군은 지난해 워리어와의 인터뷰에서 진보 가속화의 핵심 요소는 기술 속도에 맞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이 새로운 무기, 센서, 컴퓨터 시스템 및 엔진 기술을 수용하도록 설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LRAA는 공동 다중 역할 기술 시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단연간의 과학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따름으로써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전체 그림을 보고 요구 사항과 새로운 기술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FLRAA는 몇 년 전 2011년 초기 S&T 단계에서 개발자가 단순히 블랙호크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새로운 항공기가 2030년대와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구성 업그레이드는 최첨단 업그레이드된 블랙호크 M 헬리콥터를 능가하는 새로운 임무 영역을 수용하기에 충분합니다. FVT 보잉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인 헤더 맥브리에는 워리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2030년대에도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랙호크는 시속 150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배 빠른 것이 큰 성과일 것입니다. 벨은 디파이언트 X의 정확한 속도가 보안상의 이유로 여전히 기밀이지만 V-280은 이미 28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디파이언트의 이전 모델인 SB-1 디파이언트에 대해 시콜스키 개발자들은 230노트를 넘는 속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디파이언트 X를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디파이언트 X는 2010년 250노트 마크에 도달한 후 X2 기술 시범 설명자로 새로운 접지를 개척하기 위해 동축 회전자 블레이드를 개발한 시콜스키의 역사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벨 개발자들은 국익에 그들의 V-280이 305노트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2010년 성능 테스트에서 시콜스키 X2 기술 시범 설명자는 250노트 이상으로 비행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9년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 헬리콥터는 207노트에 도달했고 그들은 FARA 미래 공격 정찰기 경쟁에 대비하면서 S-97의 축소판인 레이더 X 시제품으로 한계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다용도 헬리콥터는 2030년에 적의 집중 발사 아래 보병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준의 속도와 기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고속 전투 강도의 영역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FLRAA는 이러한 전제를 통해 2030년대 개발 중인 새로운 블랙호크와 유사한 변형이 미래로 나아가는 다용도 헬리콥터의 기동성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파고들지 않으면 공습은 10년 후의 현재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로의 경쟁은 벨의 V-280 발러와 시콜스키 보잉의 디파이언트 X라는 두 경쟁 항공기의 개발 궤적을 계속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속도와 기동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공중 혁신의 대부분은 수년간의 혁신과 기술 실험의 결과입니다. 시콜스키 보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디파이언트 X에서 작업 중인 엔지니어, 제작자 및 무기 개발자의 대다수는 견고한 역회전 회전자 블레이드를 구축하여 후퇴하는 블레이드 스톨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로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회전자 블레이드들은 소위 블레이드 스톨이라고 불리는 공기 중에 포켓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 궤적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항공기가 주어진 작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점에 민첩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우리는 상당한 양의 지상 시스템 테스트와 풍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동성과 민첩성이 전장에서의 생존성뿐만 아니라 미션 성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이 맥클린은 워리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맥클린은 동축 회전자 시스템이 비행 불균형을 초래하는 후퇴면이 없는 방식으로 상하부 블레이드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기술 혁신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후퇴하는 블레이드 쪽은 로키드 시콜스키 보잉 페이퍼에서 리프트를 생산할 수 없는 역속도 영역을 적용하며 특히 고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불안정성을 상쇄함으로써 항공기는 비행 안정성을 절충하거나 손실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기동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항공기의 요구 조건으로 육군이 추구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화씨 95도와 6000피트 상공과 같이 더 적어지는 공기가 거의 모든 헬리콥터 작동에 도전할 수 있는 훨씬 더 어려운 고온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콜스키 보잉은 속도와 기동성에 대한 레퍼토리의 또 다른 기술적 초점 요소로서 항공기가 승강을 달성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디파이언트 X에 대한 시콜스키 보잉 데이터는 그들의 항공기가 회전자 직경이나 엔진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추가 중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외부 승강을 포함하는 추가 장비, 생존성 기능 및 폭발력은 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동적 부품의 재설계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형 디파이언트 X는 155mm 하우처 이동식 대포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